아유, 오늘도 해변에 왔습니다. 해변에서 단상을 시작을 해 봅니다. 어제는 그 매주 월요일마다 포항에 심영주 원사님이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어제는 시가 하나, 아주 외로운 사람께 만났을 때, 슬픔 속에 있던 사람이 또 같이 만났을 때, 그 만나서 연인끼리의 잠자리는 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또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아주 육적인 어떤 만남의 회포를 푼다 할까, 또 육적인 정을 나눈다 할까, 이런 의미의 시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가 시스템 속에서는 육적인 어떤 그런 데 너무 눈을 뜨게 되면 오래 가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내면 소통이 되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존중과 사랑의 진정한 그 정신이 있어야만 그 롱런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스템 사회에서, 시스템 조직에서 분명한데,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최근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도 현대의학이 이것을 접근을 잘 하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하는 분들은 그냥 증상이 나타난 것만 다스리다 보니까 오히려 약이 독이 되어져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치 1700, 1800년대 그 대양 시대에 수많은 배를 탄 그 외항선들이 그 출발할 때는 뭐 수천 명씩 이렇게 출발해도 돌아올 때는 몇백 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다 항해하면서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데,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인지는 모른단 말이지. 이게 무슨 전염병인지, 그러니까 온갖 추측을 통해서 무슨 잘못된 전염병, 무슨 잘못 먹은 것이, 이런 어떤 잘못된 데 대한 포커스를 맞추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선박을 정착해 놓고 이제 민가로 들어가서 뭐 과일 좀 먹고 이렇게 했더니 아주 좋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과일을 사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하니까 그런 먹였던 배는 이 계혈병으로 사람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계혈병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검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그것을 본부에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100년, 200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항해를 많이 하지 않을 때는 또 몰랐지만은, 항해를 하는 시대에는 음식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음식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체라는 것은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야만 살아간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천지에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께서는 우리 인체를 흙으로 빚으셨다 했는데, 흙에는 온갖 미네랄 원소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빚어졌으면은 우리 인생들은, 그렇다면 그 창조의 원리로 봤을 때 인생들은 미네랄이라든가 다양한 효소, 또 비타민 등등의 이런 요소가 없으면은 인체가 유지를 하기 어렵단 말이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고, 그런데 오늘날 음식, 식사 문화들은 또 너무 입에만 맞게 하다 보니까 이런 원소, 효소, 미네랄들이 결핍되는 속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모두 질병에 노출되더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즐기다 보면은 거기에 첨가제라든가 이런 독소들도 있겠지만은 영양소가 결핍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또 채소, 과일을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재배 지역에 따라서 그 마늘 이야기해도 그렇더라고요. 마늘이 국산 마늘에서는 그 항산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물질 한 70% 80% 있는데 비해서 뭐 또 중국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들을 보니까 뭐 15% 그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토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또 영향이 있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에서 재배한 것들이 그렇게 차이가 있고, 또 1950, 60년대에 그 우리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엄청난 미네랄이 있는 반면에 비타민이라든가 요즘 것들은 그냥 비료, 화학 비료로 하니까 뭐 10단씩 이렇게 먹어도 그 영양이 나오기가 힘들겠다. 그런 모든 채소, 과일들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소 과일식으로 많이 먹으려면 그 어떻게 그 많이 우리가 흡수하기가 현대 사회에서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농축되고 압축되고 또 제조 배합된 이런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천연으로 통해서 했다면 이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너무 따지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부분이 많고, 물론 그 검증되지 않은 너무 이상하게 그냥 상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메가3 하나만 해도 그냥 뭐 기름을 끌고 모으면 오메가3가 된다는 식으로 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천년 그 노르웨이라든가 좋은 지역에서 잡은 어류들, 작은 어류들, 큰 어류들은 중급속 뭐 수온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추출해서 완전 그 우리 피에 좋게 만들고 뇌에 영향을 좋게 하는 그 뭐 EPA, DHA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제조 배합이 잘 되어져서 천연으로 우리 심혈관 대란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만든 영양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잘 찾으면은 그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대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마치 7780년대의 비타민 C 때문에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는, 그 죽어버리면 뭐 무슨 인생에 의미가 있나요? 인생에 무슨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무리 IQ가 좋고 뭐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잘못 뭐 오피오이드라든가 정신과 약 잘못 보는 머리 내가 망가져 버리는데, 내가 망가져 버리고 또 잘못된 요즘 나쁜 사람들이 음료수에 타준 것들을 함부로 먹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나쁜 짓을 하는 일들 또 마약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위험 속에 빠질지 모르는 그런 속에 있는데, 오늘은 그 인슐린 저항성을 어저께 독서 토론에서 하는 중에서 우리가 지젖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우리가 보면 팔, 다리 같은 데 시커멓게 된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 문제 때문에 온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물론 복부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하겠고, 그리고 이명의 한 92% 정도는 인슐린 저항성이다. 그러니까 모든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뭐 메니에리 병이라든가 이런 기병 같은 것들도 거의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7, 8, 90%가 이런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니까 해결되더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현대의학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고 뭐 항생제 넣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천년 자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이 시대에 현명한 사람이다. 예, 지혜 있는 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이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이 현명하게 살아가야 돼. 나도 모르는 시절에는 그렇게 약을 다 믿고 하려는 대로 그냥 위장병에 왜 그럴까, 학창 시절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십이장 궤양 위염 뭐 위궤양 뭐 이렇게 또 사진을 찍고 내시경 하면은 늘 벌겋게 돼 있으니까 또 뭐 헬리코박터 박돼 있으니까 또 그 먹으러 해서 먹고 매년 걱정스럽게 염려스럽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하니까 무슨 학창 시절에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생활 속에서 활동 속에서 시스템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이런 고생스러운 것을 누군가가 학교에서나 누군가가 제대로 된 교육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 면담을 통해서 그 불편한 부분들을 상대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건 일방적으로 그냥 뭐 40명, 50명, 60명씩 끌어모아 놓고 그냥 사지선다식으로 그냥 주입식으로만 공부를 시켜 놓으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사분면에서 A 분면, B 분면에 그냥 노동자 계급과 같이 또 개인 그냥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끝쳐버리면 다 백수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스템 속에서는 잠잘 때도 머리가 들어오고, 놀 때도, 휴가를 할 때도, 여행할 때도 그 시스템 속에서 흐르는 비용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머리 트인 사람들이 벌써 많은 검증을 하고 앞장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찾더라.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시스템 속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만들어가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좋은 것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지금 저기 항구가 보이는데, 저 항구에 뭐가 있나요? 그 번쩍번쩍 불빛을 통해서 배가 들어오고 그러는데, 저런 불빛이 없으면은, 사인이 없으면은 방향을 밤에 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그 사인이 없으면은 그 착륙을 못하지, 이륙 착륙. 그런 것 마찬가지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너무 쓸데없는 이상한 음식들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우리 몸은 천연 자연으로 하늘이 주신 창조주의 그 어떤 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세포 자체가 움츠러버리지, 안 들으면 못 받아들이지. 처음에 몇 번 받아들이다가 몸이 자꾸 망가지니까, 그래도 과도하게 하면은 결국은 심혈관 문제, 암 문제, 온갖 질병 문제가 우리 몸이 망가진다 이 말이지. 차에 불량 영양소를, 불량 기름을 계속해서 집어넣으니까 제대로 된 기름이 안 들어가니까 그 차가 오래 엔진이 견딜 수가 있겠나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되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겨지고, 그래서 비만이라든가 메니엘이다, 이명이다, 그 온갖 지저시다, 그 온갖 드러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이제 대사 증후군이 생기고, 대사라는 것은 소화, 신진 대사는 역시 영양소가 들어가고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면서 서로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합작 운동을 통해서 소화가 되고 신진 대사가 이렇게지는 건데, 이 제대로 된 영양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신진 대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내한테 누가 빼빼로를 하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고 지금은 빼빼로 같지만은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니까 쓰잘데없는 내 군더더기 살은 내 몸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당한 가벼운 속에서 날렵하게 등산하든 산을 타든 피곤하지 않게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활동력이 생긴 거 아니에요? 생겨질 수밖에 없지. 이런 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옛날에 어떤 장군들의 위대한 그림들 보면 아주 우락부락하고 그냥 근육이 많고, 근육 스트레이도 맞고, 그 어떤 관장이 그냥 40대에 그 온몸에 그냥 근육을 엄청나게 그 유지해버렸고 스트레이도 계속 맞다가 40대에 급사해버렸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약을 통해서 외적으로 과시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 잘못된 영향을 우리 몸 속에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고, 천연 자연으로 좀 뭐 식초라든가 효소를 산에 둘러 다니면서 이렇게 채취한 것들을 채취해서 내 나름대로 만들고, 또 그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한의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더 확신을 하면서 내 자신도 먹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거의 탄수화물이라는 좋은 탄수화물보다는, 섬유질의 어떤 좋은 탄수화물보다는 잘못된 설탕 종류들, 이런 것들, 또 이 가당들, 만들어진 인공 조미료들, 또 잘못된 트랜스 그 지방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우리 밖에서 수많은 피부 경피독을 일으키는 화장품에 첨가된 것들, 수많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있는 푸틸라이트 등등, 또 요즘 제초제의 어떤 그런 글리포세이트,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몸에 독소를 일으켜서 해독이 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기관 장기능이, 엔진이 망가지는 거지. 그런 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잘 마시고 운동 잘하고, 그 다음에 장청소, 피청소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초 영양 에너지를 좀 세워놓고, 그 다음 어디 안 좋은 부분을 다스려 나가면 우리 인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도 늦게야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확신하게 되어졌는데, 아이고 내가 말이 또 오늘 또 너 더 많아져 버렸네. 자, 또 풍덩풍덩 해야 한번 풍덩해서 내가 자신을 드러내야 돼. 자, 빼빼로 한번 보세요. 빼빼로가 물에 한번 풍덩 또 합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해서 빼빼로가 풍덩해 볼까? 이쪽에서 한번 그냥 풍덩하는 거라서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늘 파도가 너무 세면 안 되고 잘못하면은 이거 내가 풍덩 잘못했다가 카메라 잘못됐거든. 소리가 막히하니까. 자, 그냥 여기 넓은 지역에
이렇게 놓고, 옳지, 옳지. 됐네. 이렇게 놓고 그냥 근처에서 붕덩붕덩 해볼게요.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러고. 자. 잘못 싸봤네. 오랫동안 하면 안 되니까. 자, 이거 하고 누리고 난 후에 시원하게 독서를 하고 또 오늘 하루에 시스템 속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좋습니다. 그러고